이번 시간은 매수 스펙트럼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매수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이고 어디인지 책에 아무리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네. 제가 만든 용어이고 실제 이건 2차원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예, 스펙트럼이 이렇게 2차원으로 광이 들어오는 건, 빛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2차원 구도로 이제 분할 매수를 설명을 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예, 분할 매수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W 게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제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위에서부터, 그죠? 위에서부터 사는데, 이 왜 W 게임즈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제 호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죠. 발행 주식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매도 물량에도 예를 들어서 전체 지금 매수 잔량이 얼마예요? 4,500주밖에 안 되잖아요. 매수 잔량이, 그죠? 매수 잔량 합이 4,5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호가, 그죠? 10호가에 지금 주문이 걸려 있는 매도 잔량이 합이 4,5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여기다가 한 10,000주만 때리면 그죠? 훅 밀리겠죠? 5,000주만 때려도 10호가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은 제가 이 빨간색 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넓게 분할 매수를 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약세장일 때.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은 넓게, 그리고 약세장일 때 또 넓게, 약세장일 때는 여러분들 제가 매수 평균가를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사겠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부터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47,450원 이하로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47,450원의 평균 매수가를 잡으려고 해. 그러면 저는 약세장일 때는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다 평균 매수가를 놓고요. 위로 10호가, 밑으로 10호가 비중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만큼 약세장에서 손실 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만 잡아서 가지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전체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30%밖에 안 사줬어? 약세장인데 30%가 수익 마감에? 오케이. 약세장인데 수익 마감한다? 30%밖에 안 사줬어? 땡큐. 손실 마감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그래서 약세장일 때는 17,450원 여기 중간값 정도에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쌌습니다. 빨간색처럼. 많이 다른가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그동안에 많이 다르게 샀다면 조금 지나치게 시장에 비해서 공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약세장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추세가 굉장히 큰 주봉이나 월봉상의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적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있죠. 약세장일 때는 넓게, 그리고 플러스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장 종료 시점까지 장 종료 시점까지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장 종료까지 분할 매수. 그 안에 가격 다 안 주고 올라가면요? 장 종료까지 분할 매수 하려고 그러는데 40%밖에 안 사지고 올라가 버렸네요. 40%가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약세장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장중에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그런가?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약세장이면은 중간값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놓는다. 이건 뭐 거의 무조건 수익 내겠다는 의지죠. 이게 유동성이 부족하면 전 10호가가 아니고 20호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장 종료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합니다.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매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약세장이어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패대기 치고 있어서 장 종료까지 사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드려도 굉장히 빨리 매수 완료 사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분할 매수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강세장일 때는 뭐 다소 공격적으로 사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수의 흐름을 따라 매매해야 합니다. 이걸 막 사고 있는데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오르던 지수가 막 폭락을 해요. 그래도 이거 지수 안 쳐다보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사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가끔 매수를 중단하시라는 사인을 제가 드릴 때가 있죠. 이걸 왜 드릴까요? 잠시 매수를 중단하십시오. 라고 하다가 이제 매수를 재개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드릴 때 있습니다. 약세장이었을 거고요. 그 약세장에서 장 종료까지 사고 있으니까 장 종료까지 천천히 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잠시 매수를 중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샀어요. 이런 경우들 굉장히 제가 많이 대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수를 반드시 보고 매매해야 한다. 지수는 막 꺾이는데 이거 제가 수시로 장중에 한 10번, 20번씩 이거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걸 참고로 해서 사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반드시 매매해야 한다. 시총 규모가 크면 지수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기조 보시고 프로그램도 보시고 프로그램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확률이 높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가,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다른 걸로 좀 옮길까요? 마지막으로 호가 4번인가요? 예. 번호는 여러분들 알아서 쓰시고, 호가가 이게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바뀐다고 하는데
호가가 50원씩 움직이는 애들 있죠. 만원대 있는 애들. 또 호가가 500원씩 움직이는 애들은 10만원대 애들. 그죠? 이건 호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조금만 잘못 사면은 확 손실 전환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중간중간에 호가를 비워놓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14,400원이다. 그러면 14,350원 비우고요. 14,300원. 14,250원 비우고 14,200원. 중간에 또 150원 비우고 14,100원. 이거 지금 중간에 호가 다 있는 겁니다. 14,150원. 50원씩 움직이니까. 이거 연달아서 안 삽니다. 아무리 여기에 잔량이 많이 쌓여 있어도 저는 연달아서 안 삽니다. 10%, 한 호가 비우고 20%, 30% 이런 식으로 삽니다. 저는. 이 시장 흐름을 보다 보면요. 제가 샘플로 제시를 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어떤 팩터 값들을 AI 설계를 할 때 팩터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샘플을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방송에서도 10, 20, 30, 40 이렇게 해서 중간 값을 여기다 놓고 사시는 게 기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삽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도 사요. 여기는 호가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면은 공격적으로 갈 것 같아. 그럴 때는 5, 10, 15 좀 있다가 여기까지만 삽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비어 있는 거예요. 호가가 여기는.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거죠. 5, 10, 15까지 사고요. 비어 있다가 호가 비웁니다. 20, 아주 아래쪽에 하단에 50. 이렇게도 삽니다. 이게 시장 상황을 읽는 게 다릅니다. 그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죠.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은 호가가 50원씩 500원씩 크게 움직이는 애들은 중간에 비워주는 게 좋다. 예. 내가 산 것이 무조건 수익이 나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20, 30%만 잡히고 20%만 잡히고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20%만 잡혀서 날아가는 종목만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사나요? 이거 왜 삼성전자 제가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사나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이걸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하단에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큰 시장에 놓일 때는 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대형주를 단기 매매는 잘 안 합니다. 그죠? 보통 중장기로 포석을 깔죠. 중장기 매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펙트럼으로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에 안 사죠.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샀습니까? 7차, 8차, 9차까지 샀죠. 맞습니까? 2%씩 막 샀죠. 9차까지 샀잖아요. 이런 걸 보고 모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하루에 딱 사고 하루에 비중 10% 사고 손 떠나요? 그렇지 않죠. 추세를 따라가면서 사고 추세를 따라가면서 팝니다. 삼성전자 하루에 사는 거 아니겠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는데 왜 제가 이 삼각형을 굉장히 큰 박스를 이렇게 그려놨냐 하면요. 왜 화살표를 이렇게 무수히 많은 화살표들을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이거 하루에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는요. 하루에 사서 하루에 파는 거 아닙니다. 아주 기간을 두고 해봤잖아요, 여러분. ETF 가지고, 그죠? 우리 ETF 가지고 9차까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금이 더 있다면은 추세를 따라가면서 더 사도 좋겠죠. 예, 그런데 뭐 굳이 수익 많이 나 있는데 뭘 또 굳이 사겠어요.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살 때 어떻게 샀습니까? 줄렁임을 이용해서 9차 매수까지. 왜 분할 매수라는 걸 왜 합니까? 저점, 어디가 저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호가를 가지고 호가를 채우고 빼고 이러면서 특정 메이저 세력들이 막 규합을 하고 혹은 또 큰 메이저들이 이 호가를 넣었다 뺐다 호가를 조작을 하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게 저점이라고 쉽게 예단을 해버립니다. 속단하는 거죠. 저점을. 그래서 늘 매수가가 높은 겁니다. 속단해버리는 거죠. 속단.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하루에 사거나 하루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빨간 박스의 화살표 이거는 아주 여러 날에 걸쳐서 사서 좋은 평균 매수가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보유를 하다가 팔 때도 하루에 팔지 않는다. ETF 언제 파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 있는데 언제 파나요? 하루에 팔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사지 않았듯이. 자, 이제 스펙트럼 매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평균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